그러면 골결손이 더 일어나. 그러면 뼈를 거기서 또 잘라. 그리고 큰 게 들어가. 여기 경첩이 들어가 있는 로봇 다리가 진짜 들어가야 돼요.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 낭만 낭만 닥터. 닥터. 한 번 더 할게요. 왜요? 깐돌이와 돌하루방의 낭만 닥터. 깐죽깐죽 아이돌 깐돌이. 하루방. 예,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아예 초기, 아예 말기, 끝과 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퇴행성 관절염이 뭔지 잘 펴보세요. 자, 그래서 귀 열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엑스레이 KL 그레이드, 켈그렌 로렌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거 줄임말인데 KL 단계에 의해서 1기는 임상학적으로는 초기 관절염을 얘기해요. 2기는 중기 정도에 되는 관절염을 얘기를 중기? 하고 3기는 중말기 정도 되는 중말기. 그런 관절염을 얘기하고 4기는 말기. 그러면 오늘은 이제 1기와 4기에 대해서 구분을 할 건데 일기 쓰세요? 요즘에 많이 못 써갖고 설명해 주세요, 빨리. 예. 정말 1, 2, 3, 4가 뭔지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자, 이게 진짜 제가 수술방에서 관절 내시경 무릎 수술할 때 쓰는 프루브라는 거예요. 가슬기 이렇게 빼먹는 거 같아. 귓밥? 자, 1기는 어떤 거냐면 그대로 연골이 손상이 없네. 그렇죠. 근데 왜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자, 임상학적으로는 초기 관절염이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실제로 들어가서 관절 내시경을 해서 1기인 환자분들 이렇게 프루브로 눌렀더니 연골이 들어가. 연골이니까 들어가겠죠. 아니에요. 실제로 정상의 연골은 우리가 프루브를 이렇게 눌렀을 때 너무 튼튼해서 안 눌러요. 이 클레이처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진흙처럼?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골이 밀도가 약해서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연골을 연골 연화증이라고 그러고 연화증. 이거는 병리 해부학적 표현이에요. 임상학적으로는 초기 관절염, 조기 관절염. 그리고 엑스레이상 KL 단계로는 1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기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참고사항 제가 배우가 하는 연기? 연기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기 전에 연기.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혹시라도 궁금해 할까 봐. 연기는 정상, 1기는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퇴행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무슨 말이냐. 연골이 어떻게 손상이 있어서 오진 않아. 근데 골 밀도가 약한 상태에서는 충격에 약해요. 자극에 약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활막들이라든지 자,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걸 관절막의 안쪽을 활막이라 그래요. 관절막의 안쪽을 활막. 네, 근데 여기서 막 밀도가 약해서 충격을 막 받아. 네. 그러면 얘네가 힘들어해. 그래서 활막이? 그 자극이 활막으로 가. 그 활막이 부어. 막 물을 만들어. 이거를 활막염이라 그래요. 활막염. 네, 그런 상태에서는 남들은 1시간을 서 있으면 무릎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연골연화증인 환자분들은 1시간을 서 있거나 왔다 갔다 하면은 일상생활만 했는데도 활막염에 물 차고 그래서 과사용 증후군, 오버유즈 신드롬이 되면서 오버유즈 신드롬은 과사용. 과다 사용 증후군. 과사용 증후군, 신드롬. 네. 활막염 이런 것들이 오면서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연골 자체의 손상은 없더라도 무릎 내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가 1기 관절염, 초기 관절염. 근데 이게 1기라고 구분하는 것은 2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기. 2기는 싸움을 해야 돼 항상. 이기자. 네, 이기자. 싸우자. 네. 자, 2기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 진행이 됐네. 네. 그리고 의학적 표현으로 피셔, 갈라진, 논두렁, 밭두렁 갈라진. 그걸 피쉬라고 해요? 피셔. 하얀색 뼈가 안쪽에 있는데 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에서는 안 보이죠. 어쨌든 연골로 다 덮여져 있죠. 근데 아까보다는 막 지저분하죠. 이게 2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막 이렇게 아래 떨어지겠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툭 떨어지겠네? 근데 다음날 막 운동하네? 그럼 이 부유 물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찌르고 떼르고 그러면 더 막 찢어지고 그러겠죠? 요렇게 뼈가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연골들이 이렇게 뜯어진 요 정도가 2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것도 심각한데 그럼 3기는 뭐예요, 3기? 자, 3기는 더 막 찢어져요. 보인다. 보인다. 어, 아, 그러니까 안에가 보인다 이제. 요건 3기네. 어때요? 뼈가 보여요? 이제 3기. 뼈가 보이는 건 3기. 그러니까 뼈가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 아주 얇은 그 연골로 덮여져 있는 것도 엑스레이상 3기 정도는 보이고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도 어떤 구조물들 자체가 다치지 않고 연골만 이렇게 됐을 때는 또 3기고 어쨌든 중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4기는 그럼 4기는 부러지. 에이, 그냥 다 뜯어버려 그냥. 여기 있는 이게 전방 십자인대거든요. 어디? 내는 앞에 있는 십자인대.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 후방, 네. 그리고 이게 연골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덜너덜 막 그냥 다 찢어져 있어요. 연골뿐만 아니라 관절 내 구조물들이 다 같이 손상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네, 끝장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기라고 보시고 되고, 노출이 된 정도를 떠나서 위에 있는 대퇴골이 아래에 있는 경골을 막 눌러서 그래도 막 김장하고 뭐 하고 막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다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경골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골 결손, 골 변형, 뼈에 문제까지 생겨서 뼈를 파고 들어갈 때가 사실은 엑스레이상 사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난 하고 거죠.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심각한데 그건? 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기일 경우에는 연골 영양제 같은 게 있어요. 이모튼이나 조인스, 신바로 이런 양학적으로 만든 연골 영양제가 있고, 시중에 그 많이 팔잖아요. 녹색잎 홍합, 뭐 보스웰리아 드시면서 자 운동, 자 뭘 자꾸 자자 그래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자. 요즘에 정형외과 환자가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요즘에 막 운동들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이제 운동들을 막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젊으신 남자 여자분들 이런 연골연화증이 되게 많아요. 연골연화증인 걸 모르고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무릎에 영향을 막 주면서. 일기 정도면 잘 못 느끼겠죠. 왜 못 느껴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건 의외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죠. 연골영양제 약을 잘 먹으면서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면에 닿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클로즈드 카이네틱 엑서사이즈라 그래요. 뭐다고요? 무릎을 이렇게 해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오픈 카이네틱 엑서사이즈예요. 운동을 시켜주는 게 공중에서 뜬 상태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하면서 움직이는 걸 오픈 카이네틱 엑서사이즈라 그러고, 레그 프레스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네, 헬스장 이렇게 같죠? 누는 거. 그리고 스쿼트처럼 땅에 발이 이렇게 닿아져 있고, 어쨌든 레그 프레스와 이 스쿼트는 클로즈드 카이네틱 엑서사이즈인데, 클로즈드 카이네틱 엑서사이즈 닫힌 운동, 이런 닫힌 운동을 많이 할수록 무릎이 다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중에서 하는 그런 오픈 카이네틱 운동이라든지 또는 수영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운동, 자전거, 자전거.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을 좀 그전 사람들은 좀 늘려줘야 돼요. 늘려주고. 네. 체중을 실은 건 하지 말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젊으신 분들 혹시라도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 약간의 이상한 느낌만 난다, 그러면 진단을 받으시러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에는 이 연골판과 요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허리 시간에는 그 노란색 신경 엄청 그래,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럼 통증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무리 손상이 돼도 약간 이물감, 약간 시큰함 요 정도만 있어서 괜찮겠지, 내가 무리했나 보지, 가끔씩 시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아파서 가면 이미 끝장판일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만큼 일기 때부터 조심을 해줘야 된다. 자, 사기. 사기 그릇에다 밥 먹어봤어요? 네, 그렇죠. 밥 먹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웃어주지 마세요. 자꾸 지금 웃어주니까 지금 여기, 저기 사기.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다 다친 거. 뭐 할 게 없어. 안 되겠어. 그냥 다 뜯어버려. 그러면 계획이 없네. 잘라. 연골이 없네. 네, 다 잘라버려서 위에 있는 대퇴골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잘라. 밑에 있는 경골은 그냥 일자로 잘라. 그리고 아래쪽에는 경골 치환물을 넣고요. 경골 대신에 그렇죠. 위에는 대퇴골 치환물. 이게 대퇴골이죠. 그렇죠. 대퇴골 치환물. 이렇게 넣어서. 치환물 2개가 들어갔네. 그리고 이 가운데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아니면? 재료, 물질. 재료? 성분. 베어링 알죠? 베어링. 나사? 그렇죠. 라이너 중간에 껴있는, 인공관절도 중간에 이런 연골 기능을 하는 베어링, 라이너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인공관절한 사람들, 이무신 선배님 어머님 계속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김장을 하고 막 이러면 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쪼그려서 밭에서 일을 하거나 김장을 할 때 쪼그려서 이렇게 되면 이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쿼트라든지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다리가 쭉 갔다가 가죠. 그때 연골 그냥 와장창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고 나서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완전히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버리면 이 베어링이 다 달아버려요. 또 안 다른 재료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계속 발전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면 쓸수록 지우개처럼 닳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써버리면 15년밖에 못 써요. 60대 초반인데 많이 써버려서 70대 때 닳아버리면 간단하게 이 베어링만 뽁하고 뽑아서 하면 되는데, 베어링이 닳으면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서 오스티올라이시스라고, 그게 뭐예요? 뼈와 치환물 사이에서 이렇게 녹아버려. 그러니까 치환물이 막 파고 들어가. 그래서 덜러덩거려. 이러면 재치환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어링 체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경골과 대퇴골을 다 재치환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커져요. 커져요. 왜냐면 예쁘게 톡 이렇게 안 빠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술을. 안 돼요?
최대한 요 뼈를 남기고 빼려고 하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골결손이 더 일어나. 그러면 뼈를 거기서 또 잘라. 그리고 큰 게 들어가. 그러면 또 여기도 골결손이 더 일어나. 더 두꺼운 걸 넣고 그러면서 막 인대 불안정까지 더 일어나. 그러면 막 여기 경첩이 들어가 있는 로봇 다리가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요 정도는 굽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밖에 안 돼가 계단을 못 올라가네. 조금 좁은 의자는 더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는 건 아예 불가하고. 그러니까 보통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첫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젊게 했다고 치면은 좀 아껴서 재치환수를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절대 쪼그려 앉지 말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밭에 가면 요즘에 어머님들 뭐 앉는 거 있어요 이거? 앉는 거 있어요. 이렇으니까 또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보기는 좀 그래요. 보기는 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는 의자가 있는데 네. 그런 의자가 없으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데, 그 의자가 있으면 이것도 이 정도 되면서 압력이 좀 덜하죠. 덜하죠. 작은 욕조 의자 정도 되는 높이에 그걸 항상 하고 김장을 하든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또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인공관절 사기일 때 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기 정도 되면 이렇게 구조물들이 다 날아갔을 텐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노인회도 못 나가, 평소 하던 그런 것도 못해, 집 밖을 안 나가게 되네. 그렇죠. 아프니까 뭐하러 거동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있다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찌겠네 막 그러면. 그렇죠. 심폐 기능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과적인 문제도 같이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게 요즘 대두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합병증. 합병증.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야, 무릎 죽을 때까지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수술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수술 전에 관절이 잘 움직이시는 분을 인공관절 한 것과 너무 써서 막 아까 제가 말했죠. 골결손, 골변형까지 와서 막 뼈가 이렇게 변형되고. 휘어지고 이러면 여기 인대까지 불균형 오고 여기 근육에 힘도 없고 관절의 구축까지 막 몇 년간 오면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요 안 꺾여요. 너무 나중에 와버리면 수술 후 결과가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놔두고 오면 안 되고, 골밀도가 센 부분이 있고 골밀도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서 적당히 짜려면 받쳐주는 힘이 센데요. 센데. 이게 너무 내려오면 여기 힘이 너무 약해져서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골결손이 적당히 있을 때 와야 돼요. 뼈 훼손이 적당히 했을 때. 네네. 그리고 이게 너무 휘어지다 보면 이게 보여요? 여기 인대 늘어나는 거? 그냥 예쁘게 이렇게 계속 연골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통 우리 할머니들 이러잖아요. 응? 이렇게 오다리. 여기 내측이고 여기가 바깥쪽인데 이러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정도만 자르고 이렇게 높이가 적당한 게 들어가요. 이런 치아물들이.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요 늘어난 외측인대의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아까처럼 조그만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요걸 맞춰준답시고 여기를 늘리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키 커져서 좋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늘어진 채로 치아물들이 들어가니까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손상도 많이 오고. 오늘 결론, 적절하게 나이대를 맞춰서 몸 상태도 적절할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이다. 그 판단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맞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해야 되죠? 구독을 해야죠. 또? 좋아요를 해야죠. 또? 알림 설정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애교 있게? 부탁해요. 내가 있는가? 그 애교 떠는 거 계속 해야 돼? 누구나 애교 떨고 싶었던 지금. 그러긴 해요. 제가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제가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근데 부탁드려요 이런 거 해요 진짜.